지금 찍는 영상 강의는 도함수의 활용에서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영역 그 부분에 대한 번외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축으로 해석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선 원의 방정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 자, 여기 원의 방정식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이런 원인데 그 원 위에 있는 요 점 1,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방식 말고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우선 그거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방법이지. 첫 번째, 너희들이 항상 미분을 하려면 y가 주어가 돼야지 익숙하잖아. 그래서 저거를 보고 y제곱은 4-x제곱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y를 주어로 놓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이렇게 될 것인데, 이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는 제거를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런 다음에 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y 프라임은, 자, 이거 미분하는 법은 내가 이미 얘기를 했었지? 이 루트에 4-x제곱 그렇게 한 다음에 이 4-x제곱을 미분을 해서 위에다 올린다. 위 속안에 있는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2가 약분이 이렇게 되고,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x는 1, 이것을 갖다 여기다 싹 집어넣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좀 전형적인 다항함수의 미분에서 배운 방식의 미분이지, 그지? 이번엔 방법 2를 한번 살펴보자. 방법 2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이걸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미분법에서 fx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n이 앞으로 내려오고 nfx의 n-1승 이렇게 되면서 속미분을 하게 되어서 fx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y의 n승이라고 하는 것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y n승을 미분하면 y가 단 x에 관한 함수라는 전제 하에서 그럼 이건 이렇게 될 거라고. n이 앞으로 내려가고 y의 n-1승 이렇게 된 다음에 속미분하니까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이 y 프라임의 정체가 또 fx 프라임의 정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야 뭐 그냥 2x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y제곱을 미분하면 2의 y의 1승 이렇게 한 다음에 속미분하니까 y 프라임 이렇게 되고, 4는 미분하면 0 이렇게 되어서, 그지? 그럼 y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되어서, 특이하게도 접선의 기울기가 좌표가 있어야지 나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1, 루트 3을 지난다고 했으니 그것을 여기다 싹 때려 넣게 되면 역시 결과는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명령어를 지는 거지. 미분하시오 divide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이건 0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배분하게 되겠지. 명령어니까 뭐 배분이야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고.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것은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얘기야. 그걸 이제 어쨌든 배분을 해보면 dx분의 d의 x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dx분의 d의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이꼴 0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하고 나면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거야 뭐 2x 이렇게 되는 건 우리 금방 알고 있는 것이고, 그지? 그런 다음에 y제곱을 미분하려면 dx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dy가 필요한 거지. dy. y에 대해서 미분하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dy 이렇게. 그럼 있지도 않았던 dy니까 그대로 분자 위에 올리고 dx가 오른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될 이꼴 0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y제곱을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것은 2y가 될 거라는 거면 다들 알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2x 더하기 2y에 dx분의 dy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꼴 0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이 dx분의 dy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y 프라임 아니야. 그지? 어떤 y라고 하는 게 x에 관한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한 dx분의 dy. 저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또는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 거지.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제 구하고자 하는 dx분의 dy가 나오는데, 그 dx분의 d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y분의 x다.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음함수의 미분 방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저 세 번째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야.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것은 x에 대해서 음함수적으로 미분을 한 거고,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설명을 하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다 지워보고, 지워보자. 지우자.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지워보자. 일단 이렇게 하고 원을 한번 더 그려볼게. 자, 보세요. 아까 같은 똑같은 원이야. 이렇게 여전히 여긴 x고 여긴 y야. 그런데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1, 뭐 루트 3이라고 해보자. 1, 루트 3. 그 순간에 이 점이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 2,0을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말이다. 이 좌표 평면에서 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방향이 두 개라는 거야. 좌우하고 상하.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상태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살펴보면 이 점은 위로 움직이는 거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이 두 방향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지? 그랬을 때 이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좌표 평면에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을 따라서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럴 때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x, y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저렇게 움직이는 점은 말이다. 두 방향이 있다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것은 바로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되는 거라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dy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y라고 하는 변이치에 대한 시간의 순간 변화율. 저걸 우리는 y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지. 위로 올라가니까 저때 dt분의 dy는 플러스 값을 취하게 되는 걸 거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때 변이치는 x니까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dx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점이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미분에 활용해서 배웠잖아. 변이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바로 속도다. 그 앞에는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저 x와 y가 저게 다 변 위치잖아. 알겠느냐?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해봐. 이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dt분의 dy가 1이래 1. 1초에 1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그랬을 때 이 1,√3 쟤를 지날 때 dt분의 dx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고. 그럼 저 dt분의 dx는 뭐겠어? 이 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x좌표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물론 저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저거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저 속도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은 아주 간단하다 이런 얘기지. 어떻게 간단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만 찾은 다음에 양변을 아까 설명한 세 번째 방법,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명령을 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이미 나와 있잖아. 어떻게 나와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돼? 저 x, y라는 두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명령어를 치기를 이렇게 치겠지. dt분의 d 이렇게 명령어를 치고 여기도 dt분의 d 이렇게 명령어를 치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어차피 상수항은 미분해봐야 0일 테니까 이건 신경 끄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배분하고 이렇게 배분하게 되면 그럼 이건 이렇게 되잖아. dt분의 dx제곱 그 다음 dt분의 dy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거 이꼴 0이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됐느냐?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세 번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려면 dt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dx가 필요한 거고, 이 y제곱을 미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dy지.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dx제곱, 여기로 넘어가자. 그러면 x제곱을 미분하려면 바로 dx가 필요한 거니까 dx를 쓰고, 있지도 않았던 dx를 썼으니까 분자 위에다 dx를 올려놓고 dt는 오른쪽으로 밀려갈 거야. 그지? 첫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 얘는 2x가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플러스 dy제곱, y제곱을 미분하려면 dy가 필요하니까 dy를 쓰고, 그럼 dy가 오른쪽 위로 밀려 올라가고 dt가 오른쪽으로 밀려가면 이꼴 0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 dy분의 y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은 2y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결국 2x 곱하기 dt분의 dx 플러스 2y 곱하기 dt분의 dy는 0 이렇게 되어서, 그지? 그러고 나면 여기 이제 드디어 뭐가 보여? dt분의 dx라고 하는 게 보이지. 이것은 바로 x의 순간 속도 또는 시간에 대한 x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될 거고, dt분의 dy라고 하는 것은 y의 순간 변화율 또는 시간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 또는 y의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다 끝났잖아. 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값은 1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어느 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어? 1,√3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거고 y는 √3일 거고,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양변의 2는 약분이 될 거고, 따라서 그러므로 dt분의 dx는
뭐가 되냐?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실제로 어때? 이 점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알겠느냐? 이게 말하는 소위 뭐 이과에서 배우는 음함수의 미분. 그래서 예전에 뭐 기하 벡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난 이게 문과 애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양변을 시간에서 미분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때 주의할 점은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세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다 그러면 그건 풀 수가 없어. 그땐 변수를 두 개로 줄여야 돼. 근데 그 줄이는 단서를 문제에서 주게 돼 있어. 예를 들면 닮음을 주로 많이 쓰게 되거나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그런 단서를 주게 되어져 있다고. 자, 그러면 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보자. 여기 이 문제. 자, 지운다. 이 문제를 쳐다보면 말이다. 이런 원뿔 모양의 이제 반지름은 5이고 높이는 15인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물을 집어넣게 되면 잘 생각을 해봐. 이 물을 집어넣게 되면 찰랑찰랑 이렇게 물이 차갈 텐데.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 물이 형성하는 어떤 상이 4개가 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첫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고,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이 물이 쌓이는 이거의 높이가 변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 물의 이 단면적 위에 있는 거, 이 원으로 된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의 반지름이 변할 거고, 거기에다가 이 물이 쌓이게 되면서 제일 위에 수면이 형성하는 이 원넓이도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시간에 따라서. 원래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거든. 여기는 그 4가지가 변하는 거야. 즉 뭐가 변한다고? 첫 번째 부피가 변해요. 그 다음 높이가 변해요. 또 수면의 높이. 또 수면의 반지름이 변해요. 그 다음 단면적 S가 변해요. 이 4가지가 다 변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몇 초 9세제곱센티미터의 물을 넣는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이 9세제곱센티미터 per sec라고 하는 거. 쟤는 바로 부피의 속도를 말하는 거라고. 무슨 속도?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 V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V는 9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겠지? 1초 후에는 9 세제곱센티미터, 2초 후에는 18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부피의 시간함수가 표현되는 거야. 원래는 문과는 다 저렇게 풀어. 그런 다음에 즉시 어떻게 하면 V를 갖다가 바로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9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9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이걸 갖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dt분의 dv라고도 표현한다고. 시간에 대한 부피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저 v는 9t는 저건 무슨 함수고? 부피 함수가 되는 거고, 부피 함수가 시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의 변화율을 지금 구하라고 한다고. 깊이가 얼마일 때, 3cm일 때 이런 단서를 주고 수면의 상승 속도를 구하라. 수면의 상승 속도를 구하라는 건 수면의 상승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또는 뭐를 구하라고도 할 수 있어. 반지름이 늘어나는 순간 속도를 구하라. 또는 이 수면, 제일 위에 있는 이 원 모양의 수면이 증가하는 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을 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문과적인 방식으로는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저 H와 R과 S를 저 V는 9T를 이용해서 시간함수로 표현만 하면 될 거야. 한번 해보자고. 문과 방식으로 한번 먼저 풀어보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뭐 간단하지. 첫 번째 V는 9T라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이만큼을 R로 두고 R
그 다음에 이 높이, 이 수면의 높이, 여기를 갖다 h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그러면 v는 어떻게 구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냐면, v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저렇게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요거니까. 근데 저기에 지금 변수가 몇 개 있나 잘 살펴봐. 부피 시간에 따라 변하지, 거기에 따라 r도 변하지, h도 변하지. 즉 변수가 몇 개야? 3개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변수 3개면 2개로 줄여야 된다고 그랬지. 그 단서가 여기 있을 거라고. 뭐가 있어? 닮음이 보이니? 그지?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2개가 거지잖아. 이렇게 거지고 이렇게 거지고 그러면 이게 닮음이잖아. 그래서 5대 R은 15대 H 이렇게 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면 H는 3R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지? H는 3R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H는 3R을 이용해서 여기다 쓸게. H는 3R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럼 다 끝났잖아. H는 3R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V는 뭐가 돼? V는 파이 R 3승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V는 9T라고 그랬잖아. 그럼 V는 9T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9T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드디어 이 R이 무슨 함수로 전이가 되는 거야? 시간 함수로 전이가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R은 파이분의 9T 그것이 얼마? 3분의 1승 이렇게 될 것이고. 맞냐? 저렇게 시간 함수로 전환됐잖아. 그럼 높이는?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H는 3 곱하기 파이분의 9T의 3분의 1승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런 다음 이제 면적도 시간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 왜? 어떻게? 면적 S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잖아. 어떤 넓이? 이거 수면이 형성하는 이 단면적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 말이야. 파이 R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이거 갖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S는 결국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9T 그것의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지. 됐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R도 시간함수로 표현했어. H도 시간함수로 표현됐어. 면적도 시간함수로 표현됐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T축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미분만 하면 되잖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미분하면 어떻게 돼? R 프라임은 3분의 1이 앞으로 내려가고 파이분의 9T 그거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될 거고 속미분을 하게 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파이분의 9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번엔 이거 H 미분해 볼까? 이건 H는 이렇게 되겠지. H 프라임 하게 되면 3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그럼 1을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파이분의 9T에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줄어들면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될 거고 속미분 하게 되면 파이분의 9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 S라고 하는 것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되면 3분의 2 앞으로 내려오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파이분의 9T 그거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속미분하면 파이분의 9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단서를 뭘 줬어? 깊이가 3cm일 때래. 깊이가 3cm이라는 건 R이 얼마일 때 얘기하는 거야? 깊이가 3cm라는 건 H가 3일 때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R은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닮음에 의해서. 그지?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H가 왜냐면은 저 시간에 대해서 세 개를 미분한 다음에 저 T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R 값하고 H 값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시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 잘 살펴보라고. 관계식이 다 있을 테니까. 여기 부피의 시간함수 부피라고 하는 거의 시간함수는 이거잖아. V는 9T
근데 V는 어떻게 됐어? 우리 아까 파이 R 3승 구했잖아. 즉 파이 R 3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9T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지? 원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였는데 H 대신에 3R을 집어넣어서 문자를 줄여서 정리하면 파이 R 3승인데 그게 바로 9T잖아. 그런 상태에서 R이 얼마일 때? 1일 때지. 따라서 R은 1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럼 T는 뭐가 되는 거야? T는 9분의 파이. 그러니까 파이가 3.14쯤 되니까 한 3쯤 되니까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이라는 거지. 대략 보면. 어쨌든 그래서 저 세 가를 미분해 가지고 T는 9분의 파이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깊이가 3cm인 순간에 높이의 순간 변화율, 반지름의 순간 변화율, 면적의 순간 변화율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시간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산수가 다소 좀 복잡하고 좀 그래. 그래서 나는 사실 이렇게 풀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이 강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 이걸 지우고 나서 내가 푸는 방식으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볼게. 두 번째 방법. 자, 들어간다. 내가 설명하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이거라고 그랬어.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라는 명령어를 치는 걸로 해결한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다고. 그럼 지금부터 보자. 여기서 여전히 변하고 있는 건 V가 변하고 있고 또 뭐가 변하고 있어? H가 변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변하고? 반지름이 변하고 그 다음 표면적이 변하고 이 네 개가 변하고 있는 건 여전하다고. 그럴 때 여기서 단서를 주고 있는 건 뭐냐면 몇 초 9세제곱센치의 물을 넣는다 그러면 V는 9T 이렇게 되는 거지. 부피 함수가. 그러면 결국 DT분의 DV는 얼마란 얘기야? 시간에 대한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 그게 바로 9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여기 몇 초 9세제곱센치의 물을 넣는다는 말이. 그러고 나서 깊이가 3cm인 순간에 저 세 가지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속도를 구하라는 거거든.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V라고 하는 건 아까 구했듯이 뭐야? V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고. 근데 관계식을 찾아보면 V 변하고 R도 변하고 H도 변하고 변수가 3개거든. 지금 변수를 2개를 줄여야지. 근데 무엇을 이용했어? 여전히 닮음을 이용했지. 그지? 이 반지름을 R이라 하고 그 다음에 깊이를 H라고 놓으면 5대 R은 15대 H 이렇게 되어서 결국 닮음을 이용하면 H는 3R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면적도 한번 미리 볼까? 이 면적 S는 어떻게 돼? 이건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잘 살펴봐라. H는 3R을 여기다 갖다 때려 넣게 되면 뭐가 돼? V는 파이 R 3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럼 잘 살펴봐. V는 파이 R 3승. 두 변수 사이의 관계. 그 다음 H는 3R. 역시 두 변수에 대한 관계. 그 다음 S는 파이 R 제곱. 두 변수 사이의 관계. 다 찾았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세 개의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명령어만 치면 이 문제의 풀이는 끝났다고. 첫 번째 거.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 이 V는 DT분의 DV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건 DT분의 파이, 아이고 D의 파이 R 3승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DT분의 DV는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 이건 9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지? 시간에 대한 부피의 순간변이 9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선 파이라고 하는 건 상수니까 시그마처럼 명령어 D가 있으면 파이는 앞으로 갈 수 있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겠지? 파이가 앞으로 나오고 DT분의 DR 3승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이 R 3승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DT가 필요한 게 아니라 DR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 쓰기를 이렇게 쓰겠지. 파이는 그대로 따라가고 DR분의
D의 R 3승 이렇게 써주고, 그럼 있지도 않았던 DR을 써줬으니 그대로 위에다가 DR을 써주고, DT는 오른쪽으로 밀려가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고 나면 R 3승을 갖다가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 3R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겠지. 파이 곱하기 3R 제곱에 DT분의 D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됐느냐? 근데 그게 얼마라겠어? 9라고 했잖아. 9. 그러니까 이게 9가 되니까 이게 9라고 그랬으니, 그러므로 DT분의 DR,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파이 3R 제곱분의 9 이렇게 해서 이 DT분의 DR의 정체는 바로 뭐야? 시간에 대한 반지름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얼마일 때야? 깊이가 3일 때니까, 그럼 H는 3이면, H가 3이면, 반지름은 얼마일 때? 이건 1일 때라고 했지? 그래서 반지름 2를 갖다 여기다 쓱 집어넣게 하면 올 때, 얼마가 돼? 3파이분의 9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느냐? 바로 이런 방식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여기 봐봐. H는 3R이라는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지. 저걸 또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DT분의 DH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DT분의 D의 3R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별로 복잡할 것도 없잖아. 3만 앞으로 싹 나와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DT분의 DH는 뭐가 돼? DT분의 DH는 3 곱하기 DT분의 DR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미 구해놨잖아. 이거 R은 1일 때에다 집어넣으면 DT분의 DR이 아까 얼마였지 구해놓은 게? DT분의 DR이 파이분의 3 이걸 구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R에다 1 집어넣으면. 그럼 그거 갖다가 이제 여기다 쓱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와? DT분의 DH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거 면적의 순간 변화를 또 한번 구해보자고. S는 파이 R 제곱, 이미 이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 나왔지. 그럼 저걸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DT분의 DS. 이건 DT분의 DS. 그럼 이 자체로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면적의 순간 변화를 할 거고. 이것도 역시 명령을 똑같이 DT를 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파이는 앞으로 나올 거고 상수니까. 그런 다음에 DT분의 뭐가 돼? DR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이 필요하면 DT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DR이 필요한 거잖아. 따라서 이거를 쓸 때 파이는 그대로 두고 DR분의 DR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지? 그럼 있지도 않았던 DR을 쓴 거니까 DR 그대로 분자 위에 올리고 DT는 오른쪽으로 밀려가게 되면, 그럼 드디어 뭐가 되냐면 DT분의 DR 제곱이라는 건 R 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니까 2R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2R 곱하기 DT분의 DR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DT분의 DS잖아. 앞에 좀 쭉 따라오면. 그러냐? 그러므로 DT분의 DS라고 하는 것은 파이 곱하기 2R 곱하기 DT분의 DR 이렇게 될 텐데, 그럴 때 문제는 뭐였어? H가 얼마일 때? 3일 때였잖아. 그럼 H가 3이면 R은 1일 때일 거고, 그 상태에서 DT분의 DR은 파이분의 3이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R은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면적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런 음함수의 미분법을 익히면 이 미분의 활용을 풀 때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어제 설명했던 문제들은 놔두고 안 풀어준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 어디 갔냐? 자, 보자. 왜 안 움직이냐? 자. 여기 있네.
신장이 150cm인 사람이 지상 4.5m의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부터 일직선으로 600m/s 분의 속도로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증가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가로등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서 있었겠지 원래. 여기 이렇게 서 있었을 거야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왜 저기 서 있었을까? 아마 실현을 당했나? 어쨌든 모르겠어. 가로등 밑에 서 있다가 여기서 걸어가겠지. 걸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여기쯤 있을 때 그림자가 형성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느냐? 이게 사람이야. 여기가 얼마야? 4.5m야. 사람 키는 얼마래? 1.5. 키가 작아서 실현을 당했나? 아닌데.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는데. 그래서 신장이 1.5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양을 띠고 있는 거지. 그럼 뭐가 변하나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이게 그림자의 길이지. 이 그림자의 길이가 변할 거야. 또 뭐가 변할까? 그 사람이 걸어온 이 길이. 이것도 변할 거라고. 그지 않니? 왜냐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간 거니까. 따라서 이 길이의 순간 변화율, 즉 이걸 뭐라고 놓을까? A라고 놓을까? A의 순간 변화율, 즉 A의 속도. 또 이 길이를 뭐라고 놓을까? 이걸 B라고 놓을까? 그러면 전 B의 속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잘 쳐다보면 그림자 길이의 증가 속도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어디야? 이거지, 이거. 그지, 이거.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그림자 길이의 증가 속도를 구하라가 아니라 그림자의 끝의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럼 그림자의 끝의 속도라는 건 요 길이를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땐 그림자가 밑에 있었을 거고 그림자가 이만큼 늘어난 거니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부터 이만큼까지인 거고 그림자 길이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B에 관한 시간의 순간 변화율이고 걸어가는 속도를 물어보면은 그것은 바로 A에 대한 시간에 대한 A의 순간 변화를 물어보는 거야. 따라서 학교에서 시험을 문제를 낼 때 똑바로 잘 문제를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뭘 줬어? 걸어가는 속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즉, 뭘 알려준 거냐면 이 A의 속도, 이 A의 속도를 표현하면 어떻게 해도 방금 전에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이 A의 속도는 DT분의 뭐야? DT분의 DA. 이걸 알려준 거라고. 이게 얼마라고? 600m라고 했어. 600m. 그럼 600이라고 이렇게 써보자고. 600. 이때 이 600m는 분속이다. 그런 다음에 뭘 물어본 거야? 그림자 길이의 증가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자의 길이는 이거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면 DT분의 DB. 이것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 A, B 사이에 뭐만? 관계식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야. 미분하라! 이렇게. 근데 딱 보면 바로 나오지 않아? 이거 A, B의 관계식? 바로 닮음이지. 어떻게 닮음이 돼? A 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 대 A 플러스 B는 몇 대 몇? A대가 아니지. B대지, B대. B대, 이것은 1.5대 얼마? 4.5. 1.5대 4.5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은 1대 3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고 놓으면 A 더하기 B는 3B 이렇게 나와서 맞냐? 따라서 A는 뭐다? 2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A는 2B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지. 근데 이건 너무나 간단하지. 이건 그냥 DT분의 그럼 DA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DT분의 D의 2B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앞에 있는 상수 2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그러므로 그냥 바로 이렇게 되네. 이것은 DT분의 DA는 2 곱하기 DT분의 DB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DT분의 DA가 60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쓱 집어넣게 되면 DT분의 DB는 2분의 600에서 300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번엔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은 이거라고 했지. 이거
이때는 이걸 뭐라고 놓을까? 이거를 C라고 놓을까? 그럼 C라고 하면 C와 이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닮음이지? 어떻게? B 대 C는 몇 대 몇? 1대 3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C는 어떻게 돼? C는 3B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것을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DT분의 DC 이꼴 3은 미리 앞으로 나오고 DT분의 DB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는 이미 DT분의 DB 구해놨잖아. 300. 거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900이 되겠지. 이렇게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고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푸는 방식, 이걸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너희들은 이거 나오게 되면 근데 보통 이걸 이렇게 안 풀지. 너희들 방식으로 이걸 한번 풀어볼게. 그럼 이거야. 너희들 방식으로 이거 풀어본다면 이렇게 풀겠지. 이렇게 되고 여기는 4.5라고 했고 여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고 걸어가는 속도가 600m/분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넣으면 되냐면 이게 걸어가는 속도잖아. 이게.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600m/분이라고 하면 여기 1.5지. 1.5고 그러면 600t라고 이렇게 놓게 되겠지. 그래 안 그려? 그때 t는 시간 단위가 뭐가 되고 초 단위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저렇게 놓게 되면 어때? 이 길이를 갖다가 닮음에 의해서 시간함수로 표현이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 이걸 갖다가 뭐 L이라고 놓으면 L 대 요것 대 요거 L 더하기 600t는 1.5 대 4.5니까 1대 3 이렇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L 더하기 600t는 3L 이렇게 나와서 따라서 그러므로 L은 얼마가 돼? 300t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럼 바로 L이라고 하는 저 길이가 시간함수로 표현됐잖아. 그럼 이제 미분만 하면 되잖아. 그럼 L'은 300 이렇게 나오네. 그지? 이렇게 구하는 게 너희들은 더 편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활용도, 탄력성 이런 걸 관점으로 비교해보면 이 방법이 쉬운 문제에는 잘 쓰이고 좋은데 좀 어려운 문제는 이 방법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이 음함수의 미분편, 번외편을 완료하는 걸로 하자. 뭐가 있어? 안 풀어준 문제 중에서? 없나? 이건 전부 다 시간함수로 표현해서 푸는 게 더 좋은 것만 있구나. 여긴 특별히 그렇게 시간함수로 푸는 문제, 즉 쉬운 문제들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9번 문제 정도를 한번 볼까? 반지름이 5cm이고 높이가 10cm인 직원뿔이 있대. 직원뿔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직원뿔 이렇게 되는 직원뿔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지? 이때 밑면의 반지름은 몇 초 1cm씩 증가하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는 5cm인데 몇 초 1cm씩 증가하고 있대. 그럼 이걸 표현할 때 5 플러스 1t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시간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겠지. 그러냐? 그 다음 높이는 10이었는데 2cm씩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높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 거냐면 10-2t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전형적인 이제 문과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이지. 그랬을 때 부피의 증가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피를 이제 구하면 되잖아. 그럼 부피는 뭐가 돼? 3분의 1 그러고 파이 반지름은 t 더하기 5잖아. t 더하기 5의 제곱 높이는 뭐야? 10-2t 이렇게 되겠지. 됐느냐? 다 끝났지?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바로 미분하면 되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2초 후 그랬으니까 t를 쓱 집어넣으면 되지. 보통 웬만한 문제들은 이렇게 시간 함수를 표현해서 풀면은 편하게 풀리기는 해. 그렇게. 근데 이것을 갖다가 건셈 방식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풀어볼까? 나는 이걸 이렇게 안 풀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반지름도 변하고 높이도 변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냐? 근데 반지름은 어떻게 변한다고 했냐면 dt분의 dr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속도는 뭐라고 했냐면 1cm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1이란 얘기지. 그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dt분의 dh는 어떻게 된다겠어? 2cm씩 감소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때 2초 후에 부피의 증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면 V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뭐 이렇게 되려나? 그지? 저렇게 되겠지? 저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부피라는 변수하고 반지름이 R이라는 변수하고 높이 H라는 변수하고 세 개가 있지? 이거를 문자를 두 개 사이 관계식으로 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거는 HR 이거는 오히려 시간 함수를 표현해서 아까처럼 푸는 방식이 더 편하겠구나. 이것은 특별히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없네. 이 자체에서는. 그지? 그러네. 이건 오히려 역으로 건셈 방식보다는 시간 함수로 아예 표현해서 푸는 방식이 훨씬 더 나았겠구나. 그러네. 그렇다. 방식이 없을라나? 5고 12고 이건 없다. 그래서 이건 시간 함수로 표현하는 게 맞고 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겠지. 10번 문제도 반지름이 5cm인 공이 있는데 몇 초 1cm씩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반지름 R을 갖다가 뭐라고 놓으면 돼? 5 플러스 1t 이렇게 놓으면 되고 5 플러스 t 이렇게. 그지? 그때 건널비는 어떻게 돼? 공의 건널비 s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대로 4파이 이렇게 쓰고 아래다가 t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바로 s가 시간함수로 표현되니까 미분 t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몇 초 후에 80파이가 되는 순간에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것을 80파이로 두고 그렇게 되면 r이 나오고 r을 집어넣으면 t가 나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구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의 활용 번외편 음함수의 미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내가 설명한 거 잘 정리해서 개념서에다가 넣도록. 자, 수고했어. 끝.